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혼자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자꾸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교육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성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7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한 6년 동안 열심히 나눔에 대한 강의와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와서 강의가 좀 다 끊어져서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1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취 목표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아이들마다 발달 단계가 다르고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른데 성취 목표는 하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인 목표 때문에 누군가는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 우울함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게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하나의 나눔인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이 나눠지는 거니까. 물론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동시에.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배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나만 잘 알고 넘어가는 배움이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배움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그 구성원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그냥 단지 그 구성원들을 사회에 맞추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욕구를 일단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학교에서 구성원인 이제 학생들의 배움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아이들의 욕구를 사실은 들어보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뭘 배우고 싶니? 잘 몰라요. 커서 뭐 하고 싶니? 잘 몰라요. 무슨 일 하고 싶니? 뭐 좀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이요. 뭐 그런 식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좀 있어요. 있는데 보통 그게 뭐냐면 돈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걸 배우고 싶어요. 여행 가서 뭘 할지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싶어요. 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욕구가 사라져요. 사라지는 건지 숨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4, 5학년만 돼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지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의 욕구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점점 너무 사회의 어떤 욕구에만 내가 학습되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욕구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분명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살고 있고 다르게 살아갈 예정인데 교육은 동일하게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자면 억압으로 다가오고 해야 되는 일로만 접근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목적을 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성인들이나 이제 사회에서 정해놓은 목표를 자기 목표인 양 그냥 옵조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우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사실은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단적인 예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가보면 얘들아 니네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면 어떨까? 선생님이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 그럼 애들이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한 종류는 선생님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우리 점수 따라왔지 뭐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려는 아이가 있으면 걔가 너무나 불편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좀 더 목표들이 세분화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커다란 하나의 목표를 갖기보다는 좀 개인으로 좀 이렇게 좀 잘라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목표도 나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를 수도 있고 월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목표들을 좀 세분화시킨다면 얼마든지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도 다양할 수도 있고 본인이 찾고 싶어하는 자료도 다를 수가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실 집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더 개인에게 좀 초점이 맞춰지면 어떨까. 그래서 개별화 교육과 교육과정의 차별성을 사실 둘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교육과정이 좀 유연해야죠. 느슨하고 교육과정 목표 자체도 뭐 일별, 시간별 뭐 이렇게 촘촘하게 짜기보다는 한 달 동안에 몇 가지 목표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준다라면 공교육 안에서도 조금은 좀 유연한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가야 된다라면 온라인에서 한 걸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배운 걸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좀 교육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워볼 수 있고 그걸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애들이 보통 뭘 하냐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내어보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계획을 짜보고 스스로 성찰을 해보고 스스로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연습들을 좀 많이 좀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시키셨거든요. 하루를 돌아보는 기회를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숙제로.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쭉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기 전에 있었던 3가지 키워드를 뽑아본다거나 그리고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봤던 색깔 중에 인상적인 색깔들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그건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혼자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자꾸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교육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